오늘은요, 60대가 되신 여러분을 위해 소중한 돈과 운을 지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절대 가면 안 되는 위험한 장소들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60대라고 하면요, 아직도 충분히 건강하시고 체력도 있으시고 마음만큼은 50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론 정년이나 노후가 더 이상 언젠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로 느껴지는 나이이기도 하죠. 제가 오래 살다 보니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6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60대만의 주의할 점이 생각보다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전해드릴게요. 부디 끝까지 천천히 함께 해주세요. 60대에게 위험한 장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60대 분들에게 위험한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 교묘한 수법에 속아 소중한 돈을 잃을 수 있는 곳. 2.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곳. 둘 다요, 바로 이 나이대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하는 곳들이에요.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친절해 보일수록 오히려 그 안에 위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먼저 현실적으로 돈을 잃을 위험이 있는 장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권유를 받아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들이 있으니 꼭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세요. 1. 시니어 대상 투자 세미나. 60대가 되면요, 자녀가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연금 생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든 불려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는 세대예요. 그런데요, 그 성실한 마음을 노려서 자산 운용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노후 자금을 잃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 불안하시죠? 이런 달콤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투자 세미나나 부동산 투자 권유에 끌려서 수수료만 비싸고 위험한 금융상품을 떠안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기에 걸려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요즘은요, 타임쉐어 같은 것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베케이션 오너십, 홀리데이 오너십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설명회에서 꿈 같은 이야기를 듣고 덜컥 구매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유지 관리비가 계속 불어나고 해지도 쉽게 못해서 결국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곳에는 고령층을 정확히 겨냥한 교묘한 판매 방식이 판치니까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돈을 늘리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꼭 먼저 가족과 상의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들은 뒤에 판단하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2. 건강식품 영양제 과장 홍보 행사장. TV만 틀면요, 무릎 통증이 편해진다, 배가 개운해진다, 머리카락이 늘어난다, 노화를 막는다. 마치 이것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듯한 영양제 광고가 넘쳐나죠. 60토 70대 분들에겐 솔깃한 말투성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요, 가격은 비싼데 의학적 근거는 약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극적인 효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품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요즘은 더 교묘해져서 전단지나 호객으로 어르신들을 특설 행사장에 모아 축제처럼 이벤트 형식으로 건강식품 시식회나 특별 세미나를 열기도 해요. 한 번 가면요, 실제로 제품을 먹게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의사가 추천합니다. 같은 믿음직한 말로 설명하죠. 그리고 오늘만 특가, 세트로 사면 이렇게 이득, 이렇게 한정, 긴급 분위기를 잔뜩 올려서 그 자리에서 사게 만들어요. 정말 집요하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무서운 건요, 이런 곳에서는 집단 심리가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필요도 없는 고가 제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 사면 다 떨어질 즈음 전화나 방문이 와서 계속 드셔야 효과가 나요 하면서 압박하고 결국 몇 달치 비용을 계속 내게 되는 정말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요. 60대쯤 되면 지병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약과 건강식품 영양제를 같이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는 보통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보험 적용되는 처방약보다 이게 더 잘 들겠지 하고 착각해서 구매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처방약과의 병용이 괜찮은지 정말 필요한지 확인한 뒤에 의사에게 오케이 받은 것만 드시길 부탁드릴게요. 3. 파친코, 슬롯 등 도박시설. 정년을 맞아 회사를 안 다니게 되면 갑자기 시간이 남아서 파친코 같은 도박에 빠지는 분들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해요. 파친코만이 아니에요. 경마, 경륜. 요즘은 인터넷에서 과금하면서 게임에 몰두하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곳곳에 돈을 쓰게 만드는 유혹이 숨어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중한 돈을 잃을 위험이 널려 있어요. 물론요, 지금까지 일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기도 하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집이 조용해져서 허전함이 커지는 시기. 저도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그 빈틈을 중독성이 강한 도박으로 채우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돈을 잃는 정도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신 차려보면 의존증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늦어요. 노후 자금만 잃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 아무리 외로워도 도박이라는 위험한 곳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마음의 빈틈은요, 더 건강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요. 4. 백화점. 기간 한정. 고가 판매 행사. 백화점 외상 고객이나 단골 고객에게는요, 기간 한정, 지금만 반값 같은 말로 보석이나 명품 가방, 고가 상품 판매 안내가 자주 옵니다. 그냥 구경만 해야지 하고 나갔다가 정신 차려보니 고가의 물건을 이미 결제해버린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세요. 판매원들은요, 다 프로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오랜 단골이라 친해진 담당 직원이 고객 아무리 부드럽게 권해도 종교 관련 모임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가게 되었다면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가족과 상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담해서 제3자의 냉정한 의견을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덧붙여. 편의점 소비도 조심하세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편의점 이용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다는 말이 있어요. 마트보다 비싼데도 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들르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노후 자금이 새어나간다는 거죠. 60대는 겉으로 보기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돈을 다시 되찾기는 정말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돈과 관련된 일에는 특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해요. 7. 산책, 등산. 요즘은요, 60대가 되어서도 정말 활기차게 인생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 자체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몸은 분명히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서 등산이나 산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늘었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체력은 분명히 떨어졌는데 본인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한 채 동네 공원 가듯 가볍게 산에 오르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해요. 등산이 취미인 분들 말로는요, 출발 전부터 위험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산을 즐기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고 충분한 대비와 준비를 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절대 혼자 산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페이스에 맞추기 힘들어서, 민폐 끼치기 싫어서, 이런 이유로 혼자 가는 건 정말로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리에 쥐가 나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져 골절을 입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지병이 악화되거나 길을 잃어 해가 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력이 바닥나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요즘은 곰과의 조우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사고는요, 젊을 때부터 산을 잘 알던 베테랑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물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도 산책이나 등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동행을 만들거나 정식 산악회에 참여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면 만일의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체력 한계를 정확히 알고 철저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는 평지 산책부터 시작하고 조금씩 체력을 기르고 언덕길을 걷는 연습을 한 뒤에 충분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낮은 산부터 도전하세요. 이런 단계를 밟는 것이 산을 안전하게 즐기는 비결입니다. 8. 의리만으로 참석하는 결혼식, 장례식. 60대가 되면요, 부고를 받거나 자녀 세대의 결혼식 초대를 받는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라면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축하할 자리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젊을 때는요, 회사 관계, 먼 친척, 각종 의리 때문에 체력이 넘쳐서 무리해서라도 다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60대를 넘기면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얼굴만 봤던 사람, 수년간 연락도 없던 먼 친척, 의리로만 이어진 관계라면 조의금이나 축의금만 보내도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계절이 힘든 시기입니다. 한여름에 무리하게 장거리 이동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지거나 한겨울에 얼어붙은 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미끄러져 골절되는 위험도 많아요. 그때 가지 말걸. 이렇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뵙고 싶고 축하하고 싶은 분들만 무리 없는 범위에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의리나 체면 때문에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60대부터는 그런 선택을 해도 되는 나이라는 걸 부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9. 인간관계의 갈등.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고함이나 비난, 갈등에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다툼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섬세해지고 사람 사이의 거친 분위기를 버티기 어려워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특히 마음이 따뜻한 분일수록 상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하지만요, 타인의 문제까지 전부 떠안아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필요 이상의 짐은 60대에게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의 갈등에서 한 발 물러나세요. 상담을 부탁받아도 전문기관에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선을 긋는 건 차갑거나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60대가 되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자기 마음의 평온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정말 소중한 사람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가장 먼저 챙겨주세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는 가지 말라는 곳만 이렇게 많으면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하고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60대이기 때문에 꼭 가셔야 할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좋은 장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60대에게 꼭 권하고 싶은 좋은 곳, 먼저요. 큰 나무가 울창한 공원, 고요한 분위기의 오래된 사찰이나 전통 신사, 조용히 흐르는 강가, 아침 공기가 상쾌한 바닷가. 이런 곳들은 정말 최고예요. 자연이 풍부한 곳에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땅과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을 받아 마음 깊은 곳부터 상쾌해집니다. 자연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을 조용히 따뜻하게 감싸줄 뿐이죠. 혼자 외롭다면 반려견도 좋은 선택이에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반려견을 키워보는 것도 진지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매일 산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아지 친구도 생기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게 되면서 모르게 따뜻한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게다가 강아지가 산책 가요